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2세 최설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가니 남편 득현이 앞치마를 두르고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깼어? 조금만 더 자지 그랬어. 생일 축하해. 아침에 미역국 따뜻하게 먹자자. 득현은 환하게 웃으며 국자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63세인 득현은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야.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득현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6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고 저는 병수발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 득현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생생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꼭 당신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득현은 지켰습니다. 득현이 하던 사업이 잘 돼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설주야,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그런 남편이 요즘 어디 있어? 요리도 잘하고 기념일에 네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 무슨 날이 아니어도 꽃을 바치질 않나 조금만 무거워도 못 들게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득현은 특별한 날이면 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아이들을 재우고는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단 하나 구태여 흠을 잡자면 득현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모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저만 바라봐 줬으니까요. 친구들이 남편 흉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달랐으니까요. 세상 모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우리 남편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김 사장 부인이 제게 수군거렸습니다. 설주 씨, 남편분이 요즘도 동호회 자주 나가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나이 들어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 많다던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데요. 여자가 트럭으로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득현이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경주 형님 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큰형님이 제사 날짜 얘기하시던데.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 그렇게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12월 초의 날씨는 매서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득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밖에 춥다. 당신은 차에 있어. 내가 호빵이랑 커피 사올게. 그래, 고마워. 이렇게 저를 챙깁니다. 득현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휴게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히터 바람을 쐬며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 스피커로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득현의 휴대폰이 차량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가? 제가 뭘 하기도 전에 통화가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자기야, 나 잘 가고 있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거기 춥지? 오늘도 늙은 와이프 비위 맞추느라 힘들겠네.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진짜 귀찮지 않아? 늙은 와이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안 들려? 끊긴 건가?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득현이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블루투스가 끊긴 줄 알고 전화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차 근처에 있어서인지 아직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진짜 끊긴 건가? 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뭘 들은 거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착각이야.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늙은 와이프라는 말, 비위 맞추느라 힘들겠네라는 말. 그게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득현이 바람을 피운다고? 35년을 함께 산 남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 저를 위해 평생 헌신했다고 믿었던 남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휴게소 문이 열리고 득현이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표정을 숨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 득현이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호빵 샀어. 따뜻할 때 먹어.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득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득현은 흥얼거리며 운전을 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고 저는 그 하늘 아래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의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득현은 형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진정해, 최설주.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득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 저는 35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등산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득현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녀와.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곧장 득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확인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득현의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비밀번호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폴더를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문서 폴더, 사진 폴더. 겉으로 보이는 건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회계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 하지만 용량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회계 자료가 이렇게 클 리가 없는데.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백업이라는 이름. 숨이 막혔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건 지옥이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연도별로 정리된 폴더들. 그 안에는 득현과 한 여자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여기.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한라산 한번 가볼까? 친구들이 너무 좋았대. 한라산? 거기 등산로 험해. 당신 무릎 안 좋잖아. 다치면 어떡하려고. 득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득현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젊은 여자와 함께 손가락을 내려 스크롤했습니다.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제가 가자고 할 때마다 득현은 이유를 댔습니다. 거긴 사람 많아서 피곤해.
그때 나 동창 모임 있어. 요즘 일이 바빠서. 하지만 그 여자와는 다 다녔더군요. 사진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산 정상에서, 맛집 테이블에서. 나한테는 이런저런 핑계로 나를 위하는 척까지 않던 곳들을 저 여자랑 다 다녔어. 속이 뒤틀렸습니다. 특히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바로 어제 우리가 들렀던 그곳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 가는 길에도 저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겠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는데 득현의 표정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였던 거야?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득현의 목소리였습니다. 황급히 폴더를 닫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어? TV 안 봐? 아, 그냥 쉬고 있었어. 피곤하구나. 저녁 내가 해줄까? 김치찌개 끓여줄게. 득현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녁 식탁에서 득현은 제 그릇에 두부를 집어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돼. 일단 준비를 해야 해. 그날 밤 득현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증거 확보 방법. 하나하나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은 어두웠고 제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김득현. 당신이 나를 감쪽같이 바보로 만들고 속였듯이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제 명의로 된 통장이 2개 있었습니다. 득현이 매달 생활비를 넣어주던 통장과 제가 모아둔 예금 통장. 이 돈으로 충분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득현이 모르는 은행으로. 그리고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네,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뭐를 한다는 게 묘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득현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봤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 낚시 동호회 모임 있는데 괜찮지? 득현이 물었습니다. 다녀와. 고마워. 당신은 참 이해심이 많아. 내가 장가는 참 잘 갔다니까. 득현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이해심? 아니, 난 그냥 바보였던 거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2세. 남편의 그 사진에 있는 여자보다 늙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겠지. 나보다 훨씬. 갑자기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득현이 나간 후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사진들 USB에 담아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50대 52 원칙이지만 유책 배우자인 남편 측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증거가 명확하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숫자를 듣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혼하고 나면 제가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산 분할 받으시면 충분히 독립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득현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때 득현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연?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구나. 전화는 계속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전화 안 받아? 보고 싶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고 싶다고? 감히?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 나 오늘 붕어 2마리 잡았어. 득현은 신이 나서 붕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득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붕어로 매운탕 끓일까? 그러던지 득현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밤에 득현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통장, 도장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샤워실에서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득현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저녁엔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득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고 득현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득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득현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스팸이야. 득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화면에 떴던 이름을 마이너스 지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저 여자 전화를 거절하는 거야? 전화기에 그 여자 이름도 위장할 필요 없이 버젓이 둘 정도로 나를 바보로 알았다 이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걸, 사과할 생각도 없고 들킬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편한 가구 같은 존재였던 거야. 가슴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 혹시 득현이 변명이라도 하면, 사과라도 하면 용서해줄까 싶었던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득현이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득현은 물을 받아 마시고는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득현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아니야. 울 시간 없어. 이제 행동해야 해.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설주, 정신 차려.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왜 울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나 동창 모임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미안해. 요즘 모임이 좀 많네. 괜찮아. 득현은 넥타이를 매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최설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 밤이었습니다. 득현은 동창 모임에 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득현이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모습, 둘째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함께 울던 모습. 그게 다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득현은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최설주가 거기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살이 쪘고 주름도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밝게 웃고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면 득현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부터 아이 키우기, 집안일까지 전부 도맡아 했습니다. 득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했던 거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혼하려고 해. 아빠가 바람을 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딸이 충격받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득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쯤 저 여자랑 있겠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득현이 그 여자와 웃고 손을 잡고 키스하는 모습. 토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참 후에야 진정됐습니다.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득현에게 의지해 살아온 긴 세월. 득현과 헤어지면 저는 어디서 살까요?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득현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앉았어? 득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미안. 늦었지? 동창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득현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이혼 서류가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득현은 집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 동호회 모임 갈까 하는데. 안 돼. 오늘은 집에 있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득현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있어. 거실로 나와봐.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득현이 따라왔습니다. 뭔데?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열어봐. 득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혼, 협의서? 득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장도 봐.
득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진들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득현과 지연이 한라산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득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변명하지 마.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당신 컴퓨터에서 찾았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정리해놨더라. 참 부지런해. 여보, 이건. 득현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나 잘 가고 있어? 오늘도 늙은 와이프 비위 맞추느라 힘들겠네. 차 안에서 들렸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뒀습니다. 득현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늙은 와이프 비위 맞추기 힘들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분하려고 했지만 분노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아니야, 여보. 오해야. 이건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뭐가 오해야? 사진이 오해야? 아니면 녹음이 오해야? 득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득현이 무릎을 꿇다니.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다시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넘게 바람을 피운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라고? 진심이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득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직장 후배야. 나이는? 39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보다 23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거의 딸버린 애를 언제부터 만났어? 8년 전쯤. 8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8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그동안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안주 만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게 다 연기였어? 아니야, 그건 진심이었어.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었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나를 늙은 와이프라고 부르는 여자랑 놀아놨겠냐고? 득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명해. 저는 이혼 서류를 득현 앞에 밀었습니다. 여보, 제발.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야. 그럼 더 오래 걸리고 더 치욕스러울 텐데 그렇게 할래? 득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정말 용서 못 해주겠어? 내가 여태 당신한테 한 걸 봐서 한 번만, 응? 나를 이렇게 기만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득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내 명이니까 당신이 나가. 알았어. 득현은 힘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맑았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3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4천이만 많이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득현은 집을 나갔고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깔끔한 투룸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러니? 응.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과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창 선미는 매주 전화했습니다. 설주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갈까? 제주도?
제주도? 응. 평생 못 가봤잖아. 이제 갈 때도 됐지. 나 남편이 그 여자랑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 봤어. 그 장소들 못 갈 것 같아. 가면 생각나고 화나고 억울할 것 같아. 설주야, 이제 내려놔. 그 사진도 네 마음에서 불태워버려. 그 인간들 때문에 네가 네 인생 못 즐기고 살면 억울해서 어쩌려 그래. 나랑 같이 가. 알았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가자. 한라산도 올라가고. 좋아. 내가 항공권 알아볼게. 그렇게 저는 선미와 함께 제주도 행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월의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한라산 등산로 입구에 섰습니다. 설주야, 준비됐어? 응. 등산화 끈을 동여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오랜 기간 오고 싶었던 곳. 득현이 체력이 약해서 못 간다고 했던 곳.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출발. 선미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등산로는 험했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아래로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설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 계속 가자.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백록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그 아래로 펼쳐진 제주의 풍경. 선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설주야, 해냈어. 응,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 해냈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야호! 소리쳤습니다. 선미가 웃으며 함께 소리쳤습니다. 야호! 우리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설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살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이 저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 내길 잘했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최설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2세의 나이에 35년 결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설주 씨.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고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설주 씨처럼 뒤늦게나마 자신을 찾아가는 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설주 씨의 새로운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